네, 오늘의 입법 예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오영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지난 7월에 이제 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이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법안 네. 어떤 법안인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명예회복 작업들이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 이제 4.3 평화공원에서 국가 추념일로 이제 4.3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4.3 희생자를 1만 4천 명이 넘는 희생자로 정부가 인정을 했는데, 네. 그 희생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 즉 배보상금의 지급이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생자로 등록이 됐지만 당시 이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서 수형인 명부에 올라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은 여전히 전과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전과 기록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명예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또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라는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네.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쟁점 사항은 어떤 건가요? 그게 두 가지죠. 이제 배보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과 네. 두 번째는 이제 불법 군사 재판의 무효화 관련 조항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보상금 관련해서는 네. 보상금 총액이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네네. 법안 통과에 조금은 난항을 겪지 않을까 네.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배보상금 규모에 대해서 아직 이제 통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지난 20대 때에서는 이제 법률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고 있는 방식은 네.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서 보니까 수천 건이 달라는데요. 평균을 내서 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의 배보상 관련 금액이 나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재심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배당 금액이 확정됐던 이 평균 금액으로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법안의 내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그런 기준이 맞다고 동의를 하실지, 아니면 그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이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하면 되는 건데, 1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저는 1조 8천억 정도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만 4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검속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배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유족이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정확한 규모가 아직 산출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1조 5천억 이하로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보상과 관련해서 또 규모가 이제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국가가 배보상을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년 이내에 분할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이런 단서 부칙 조항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이제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네.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했고, 네. 지금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획예산청에서 재정당국에서는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 안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저는 기획예산청은 재정당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또 쟁점이잖아요. 네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상금 외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괄해서 4.3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렇게 좀 대안으로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자부하고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그 대안을 놓고 지금 상당히 심의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의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사람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명예회복 작업과 진상조사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씻어내고 그리고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전면 개정이 원래 정기국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상규명은 이미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법안 어떤 법안인가요? 예, 이번 법안은 이제 제주 4.3 사건으로 네. 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네. 또는 상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입법안이고 네. 먼저 이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몇 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활동이 종료되어서 현재 희생자를 14,000명 네. 그리고 유족은 8만 명 정도로 네. 확정을 했고 네. 이제는 그 조사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상과 사후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입법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그 네. 입법안이 그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4.3 희생자 유족회 김명석 사무국장의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피해와 보상 그리고 영예 회복 등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배보상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의 도리이죠. 명예회복은 분명히 해드려야 되고 4.3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그 배보상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명예회복은 이제 법률안이 이제 충분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진상조사도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군경에 대한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매번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국가 원수로서 이제 국민을 책임지는 어떤 국가 원수로서 이제 자꾸 이제 번복되는 4.3에 대한 이 번복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지 않느냐. 국가 원수 한 분이 4.3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 후대의 대통령들은 그 당시에 사과했던 대통령님의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4.3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짜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제는 이제 4.3 그래야만 이제 4.3을 정치 도구화가 안 되고 진정한 어떤 4.3의 어떤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가족분들이 현재 그 희생자가 약 3만여 명으로 추정이 네. 되는데 등록되신 분은 17,000여 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상이나 명예회복과 관련해서도 그 범위가 조금은 모호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그 행정당국에서는 이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그 자꾸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예산 문제인데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금 희생자 지금 결정이 안 되고 또 이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그 특별법의 그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추가 이제 신청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그 희생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산출해서 그 기간도 아마 한 2, 3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잘못된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일부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우리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악의적인 그런 어떤 그 뜻에서 이 사건이 발발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코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그 우리 동포끼리 겨누는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4.3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4.3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령의 이제 유족분들을 위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특히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신고는 2000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또 2011년 9월 30일 기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4.3 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희생자 수는 무려 14,033명에 이릅니다. 이들 희생자 가운데 사망자는 현재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4.3 평화공원에 안치돼 있고, 또 부상자와 후유 장애자에게는 의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보상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사실 뭐 올해로 제주 4.3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 되는 해거든요. 네. 그 특별법 제정과 이제 진상 조사 보고서, 네. 또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통해서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주긴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네. 사실은 뭐 여야,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네. 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뭐 공수처 처리도 있고, 네.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본질은 네. 어쨌건 피해 받으신 분들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예, 그게 이제 맞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보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예, 이제 진상규명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차원이라면 네. 보상금의 지급은 현실과 예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현재 이제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보시면 네.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네.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네. 네. 대통령령으로 보상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이게 2000년도 후반에 보도연맹 사건에서 네. 500명의 유족에게 200억 원을 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기준으로 네. 제가 보상금을 추산해 보니까 네. 유족을 합치면 총 8만 명의 유족이 있고 네. 14,000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네. 보상금 총액이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 14,000여 명의 보상에 드는 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래서 뭐 예산을 이제 잡기가 상당히 이제 난해하죠. 네.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 인용을 하면, 네. 너무 오래된 정의는 이제 거부된 정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픔은 어떻게 누가 달래줄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기준법에 의해서 지금 1억 남짓된 돈이라고 해서 총액을 따지면 이제 3조에서 4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네. 그것을 저희가 1년 대한민국 예산이 한 512억 정도, 그러니까 512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3조, 4조라고 치면은 뭐 적은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국회를 통해서 네. 법안을 개정을 한다고 여야가 네. 서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냥 유한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그러니까 여야가 이럴 때 힘을 모아야지 국민에게 조금은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희생자 유족회 분을 만나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힘든 상황도 알고 있고 당장 받겠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차근차근 조금씩 나눠서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법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현재는 지급 시기를 순차적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칙은 안 두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한 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네.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유족과 피해자 명단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액만 결정하고 예산만 편성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18년도에 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가 네. 위헌 결정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정신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네. 이런 추후 보상금의 적절한 수액을 놓고 네. 국가배상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네.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이제 전부 개정 법률안이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은데 여기 4.3 평화기념공원까지 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번에 어렵게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보다는 아이들한테도 조금 좀 보여주고 좀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보고 느끼고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4.3 사건에 관련해서 조금 알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다면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4.3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우리 아픈 과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저도 좀 배우고 아이들한테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보상이나 명예회복 등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이게 계속 계류가 되고 있고 통과가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진실은 밝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답답해요. 좀 더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많이 없으시고 앞으로 점점 없으실 건데 그 전에 조금이나마 아주 약간의 보상이겠지만 그게 그런 게 좀 주어진다면 그분들이 좀 억울한 게 조금 풀리지 않을까.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4.3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았었나요? 네, 학교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언급 정도만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궁금해서 오고 싶었어요. 4.3 사건 관련해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4.3 사건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잘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는 보상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이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돈으로 치유될 수 없는 끔찍한 기억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고 국가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또 뭐 현재 이슈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네. 또 김다운 아나운서와 이석훈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차근차근 논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즐거웠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네, 여기 함께 하신 패널분들과 대화를 해서 영광이었고 이게 다음번에는 좀 더 네. 의미 있고 좀 더 치열한 네. 팩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첫 녹화였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지난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5%를 넘어서며 이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따돌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3강을 구축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검찰총장 임기가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켰는데요. 네, 이 국정감사는 누군가의 지명도 올리기, 지지도 올리기를 위한 행사장이 아니죠. 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입법부의 히든카드입니다. 이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꼼꼼하게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달라진 국회는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